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부모님을 사고로 여의고 고모와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함께 씩씩하게 살고 있는 강소영. 그녀는 여러 개의 알바를 하면서 씩씩하게 집안을 이끌고 있는 소녀가장입니다. 디자인 회사 대표 고천. 그는 친구 허성영과 함께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젊은 사업가입니다. 사실 그는 늘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가 죽음을 준비하는 이유는 희귀한 기계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멈출지 모르는 이 기계 심장은 늘 충전을 해야만 하고 심장 박동수가 일정 수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다른 사람을 감전의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때문에 고천은 심박수 유지를 위해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않아야 해서 자신의 부모와 연인까지 밀어낼 정도로 모두에게 차갑고 냉정하기만 합니다. 어느 날 고천은 자신의 손을 잡고도 감전이 되지 않은 대리운전 알바생 강소영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강소영도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대리운전 알바를 하지만 트럭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건데요. 이 트라우마 때문에 차를 세우게 되고 다시 고천과 접촉하지만 고천은 자신과 닿았는데도 감전이 되지 않는 강소영이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사실 이들의 만남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신의 생일에 할머니 집을 가던 강소영과 그의 가족들은 트럭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이 사고를 목격한 고천이 그들을 구하려 하지만 사고를 낸 트럭이 사고 은폐를 위해 강소영 가족의 차량과 함께 고천까지 낭떠러지로 밀어버립니다. 이 사고로 인해 강소영은 부모님을 잃고 고천은 기계심장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이 또다시 만나게 된 것은 고천 회사의 면접장. 강소영은 우연히 도움을 줬던 수말린의 추천으로 고천 비서 면접을 보게 된 건데요. 아무에게도 감정을 드러낼 수 없는 고천은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을 싫어해 비서를 거부하고 이 때문에 강소영은 면접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너무나도 필요했던 강소영은 계속해서 자신의 가능성을 고천에게 어필하고 그녀의 당당함과 씩씩함에 마음이 움직였던 고천은 결국 강소영을 비서로 채용합니다. 고천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특유의 밝음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강소영에게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고 자신을 챙겨주는 그녀에게 점점 마음이 열립니다. 강소영의 재능과 열정을 알아본 고천은 그녀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건축 디자인까지 직접 가르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함께 가지며 둘은 서로 가까워집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되는데 먼저 구조된 강소영이 손을 내밀어 고천의 손을 잡게 되고 둘은 왠지 모를 익숙한 감정에 휩싸이지만 서로를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고천의 전 여친 진문문의 등장. 사진작가인 문문은 우연히 강소영을 찍게 되고 이를 계기로 둘은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됩니다. 전시회 때문에 강소영이 일하는 스튜디오를 찾은 문문은 회사의 대표로 있는 고천과 마주치게 되고 두 사람은 그동안 담아만 왔던 감정을 제대로 정리합니다. 이때 고천을 짝사랑하던 수말리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는데 그녀는 의도를 가지고 문문을 따로 불러내 고천에 대해 은근히 떠보려다 자존심에 금이 갑니다. 결국 자신이 원했던 버킷리스트 100가지 중 마지막인 금한상을 받게 된 고천. 금한상을 마지막으로 세상과 작별하려 했던 고천이기 때문에 삶의 의지가 생긴 지금은 상을 받고도 마음이 무거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고천의 기분을 살피던 강소영은 용기를 내어 좋아한다 고백하지만 자신의 감정에 줄곧 인색했던 고천은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고 질투쟁이 수말린 때문에 옥상에 갇히게 된 강소영. 때마침 비가 퍼붓고 그녀는 할 수 없이 고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사랑하게 된 고천은 위험을 무릅쓰고 강소영을 구하며 자신의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강소영의 생일을 챙겨주다 그녀가 10년 전 자신이 구하려 했던 아이임을 알게 되는 고천. 이제 고천에게 있어서 강소영은 사랑 그 자체가 되어버리고 그녀에 의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된 고천의 심장 데이터도 점점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는 강소영이 동네 오빠 당서와 만날 때마다 질투도 하고
같은 과 친구 진신과 같은 학원을 다니게 된 강손영을 따라 학원까지 들어가는 대범함을 보이며 그녀의 주위를 맴돌고 수만린의 배신과 방해를 뛰어넘으며 그동안 애써 억누르던 사랑이라는 감정을 강손영에게 표현하게 됩니다. 고백하는 고천과 감동하는 강손영. 우연한 기회에 자신이 10년 전 그 오빠임을 밝히는 고천. 강손영은 자신에게 용기를 준 오빠를 다시 만났음에 눈물을 흘리고 이제 해피엔딩이겠구나 싶을 무렵 고천의 심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던 필 박사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천은 사고로 인해 기계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다시 감정 없는 생활을 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오자 강손영을 억지로 밀어내며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그녀의 곁을 떠나는데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강손영은 결국 고천을 찾아내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다시 조심스럽게 만남을 시작합니다.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고천. 기계심장이 자동으로 안전모드로 돌며 그는 이제 감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데 강손영과 감정 교류를 원했던 고천은 자신의 수명을 줄여가며 안전모드를 해제합니다. 횡령죄로 감옥에서 복역하다 나온 당서 아빠 당정성이 진실을 밝혀 강손영 아빠의 누명을 벗기고 10년 전 고천과 강손영 가족이 당한 사고와 강손영 아빠 누명 그 배후에는 허성현의 아빠 허국상이 있었음을 밝히는데 그 와중에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강손영이 허국상 세력에 의해 납치되고 그녀를 구하려던 고천은 큰 부상을 입어 깨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끝까지 고천 옆을 지키는 강손영. 3년 후 요리하는 강손영과 기적적으로 살아나 그녀와 함께 있는 고천. 이제 두 사람은 자신들이 세운 수칙에 의해 조금씩 적응하며 서로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당신은 나의 행복입니까? 리뷰였습니다.